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된 여성입니다. 제가 100% 실제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3남매 중 유일하게 여자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30대에 접어들 때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통곡하는 아버지와 웃는 어머니의 배웅을 받아 시댁이 있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는 시부모님과의 동거와 시아버지의 병간호였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후회 없이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좋아했고 남편도 당시에는 저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끝내는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결혼 초기에만 잘해주다가 점점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댁의 힘의 균형은 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힘이 셌어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실명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계속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가정부와 간병도우미를 고용했었는데 저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아깝다며 마음대로 쫓아냈습니다. 적어도 옛날부터 있던 남자 간병도우미 한 명은 내보내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부탁이 있었고 제가 시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목욕할 때나 용변을 볼 땐 남편에게 케어해달라고 부탁하자 간병을 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그 도우미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실명하기 전부터 시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도우미가 출근하기 전과 새벽이나 퇴근 후 밤 그리고 주 1회 휴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시아버지를 케어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 있는 저를 마치 도우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다고 해도 저는 재택근무를 할 뿐이지 회사에 속해 있는 직장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걸 말해도 돌아오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뭐 때문에 간병 자격 있는 너랑 결혼시켰다고 생각해? 상관없으니까 잠자코 그 짐 관리나 똑바로 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없을 땐 시아버지를 짐이라고 불렀어요. 거의 시아버지 재산으로 지내시면서 시아버지를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시어머니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시아버지에게 빨리 사라져야 유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제가 없어진 후에 시아버지가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걸 생각하니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휴일이 되면 저에게 시아버지의 간호를 맡기고 나가 바람을 쐬거나 쇼핑하는 등 본인들만 생각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재산으로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가 원래는 땅 부자예요. 원룸 건물도 4개 소유하고 있어서 불로소득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관리는 관리해주는 업체에 위탁해서 모두 운영하고 있으므로 달마다 운영비만 제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몰래 통장에서 꺼내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이 일을 차마 못 본 척 할 순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정말이야? 마누라랑 아들이 나를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나 보네. 시집와서 줄곧 간호를 부탁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해서 자격증도 취득했던 거라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재택근무이고 아버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문제 없어요. 정말로 시아버지를 케어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집안일은 손도 안 대면서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잘난 척은 엄청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량처럼 지내는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와이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2에서 3주 정도 집에 없을 거야. 우리 없다고 할 일 미루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쓸데없는 짓 같은 건 하지 마. 네? 그렇게 오래나요? 너는 간호해야 해서 두고 가는 거니까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간호나 똑바로 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기분도 좋아 보이고 들뜬 모습으로 짐을 싸고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제가 한숨 좀 돌리자 시아버지가 두 눈을 번쩍 뜨고 혼자서 정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마치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를 직접 보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레 기적처럼 두 눈을 뜨시니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제 앞으로 오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것 같았고 전혀 앞을 못 보시는 것으로 안 보였어요. 자, 며느라 나와 함께 가자. 네? 아버님, 눈이 보이세요? 아니, 거의 안 보여. 실명은 완치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이곳으로 가달라고 제게 명함 한 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놀다 돌아온 남편과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너무 재밌었는데 더 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 버렸네. 또 그 짐짝 같은 인간도 봐야 하다니 한숨이 절로 나오네. 에휴. 엄마 괌도 좋다는데 다음에는 괌에 놀러 가요. 돌아오자마자 저와 시아버지에 대한 푸념을 늘어놨어요.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뒤 10분 정도가 지나자 인터폰이 울렸고 제가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한 분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이서 미간을 찌푸리며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맞다. 이분 아빠 변호사잖아.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지? 두 사람이 신기해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직접 걸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스스로 의자를 가져와 자리 잡고 앉으셨어요. 너희 둘 여기에 앉거라. 며느리도 여기 와서 옆에 앉아.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변호사의 얼굴을 마주보며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불러서 저도 옆에 앉았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네 녀석 바람이야.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여성까지 3명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 화목한 사진은 분명히 예사롭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버님, 이 사진 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게다가 봉투에서 나온 많은 사진에는 남편이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기도 하고 팔짱도 끼고 있는 다정해 보이는 사진이 여럿 있었고 그리고 호텔 앞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몇 장 있었어요. 옷을 보면 같은 날에 찍은 게 아니었고 여러 장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어요. 네가 며느리랑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이번 하와이도 사실 둘이서 간 게 아니라 셋이서 놀러 갔다 온 거지.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지금 와서 발뺌 같은 거 하지 말고 순순히 인정하지. 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안 들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걸까요? 사실 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뭐고 간에 일과 집안일 그리고 간호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시어머니와 같이 외출하니까 둘이 볼일 보러 나가나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지 다른 건 상상하지 못했어요. 모른 척해도 다 알고 있다니까. 지금이라도 며느리한테 뭐 할 말 없어.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친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다 들켰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며느리는 그냥 간병인이나 똑같아. 지금 참하고 괜찮은 며느리감이 있어서 새로 며느리를 받을까 싶어 만나고 있는 거지. 요새 흔하잖아. 내연녀?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금 어머님이 말하는 게 사실이야? 제가 남편에게 직접 물었더니 시선을 회피하며 말했어요. 그게 맞아. 남편은 말끝을 흐릴 뿐 스스로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사진 속 장소는 최근에 빌린 거야. 아들이랑 그 아이가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는 동안 나 혼자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지. 부부의 시간이 일절 없는 며느리보다 그 아이가 아들과 부부로는 더 잘 맞는 게 아닐까? 시어머니께서 말하기를 그들의 관계는 이미 1년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당신 그럴 거면 이혼하라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이혼시킬 생각도 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시아버지 될 사람 간호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2년 정도만 있으면 당신 기력도 쇠해져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할 텐데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겁내는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로에 저는 놀라움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거야. 며느리가 당장에 이혼 원한다면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간병을 중도 포기한 거니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을걸? 스스럼 없는 막말에 제 마음은 슬픔에서 초조함으로 바뀌었고 왜 제가 그런 처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적당히 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며느리 인생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박차고 일어나서 두 사람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연실색했지만 곧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 거짓말하고 있던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을 봐봐. 사실 눈이 보이는 거잖아. 아니면 어떻게 안방에서 혼자 걸어 나와서 의자까지 빼앉을 수가 있겠어? 맞아, 맞아. 아빠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네. 틀림없어. 남편은 화제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무슨 그런 억측이야. 내가 거짓말했다고? 니들이 아는 대로 나는 실명했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니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거지. 뭐야? 그럼 지금까지 못 본 척한 거야? 못 본 척. 그건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도움이랑 같이 병원에 갔다가 휠체어 타고 돌아와서 이제 앞을 못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미소 지었던 거 기억 안 나? 뭐야? 전부 다 봤었어? 우리가 앞을 못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왜 미리 말 안 해줬어? 빨리 말해줬어야지. 그거야 같이 갔던 도우미가 다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맞고 그냥 상황을 보자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실명해서 기뻐하는 걸 느꼈으니까.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실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에게 청혼한 남편이에요. 저는 남편에게서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있다고 밖에 듣지 못했고 저는 제 마음대로 태어나실 때부터 안 보였던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 계속 그런다는 거지. 그럼 이혼이야. 며느리와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며느리에게 달려있고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지금 말한 이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당신이랑 나랑 이혼이야. 아니, 이혼이라니.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혼하기 싫어.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쓴 돈 전부 다 내놔. 시아버지가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매달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먼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돈에도 시어머니가 손을 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을 댄 돈이 시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합니다. 너는 옛날부터 씀씀이가 무척 해펐지.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정해서 매달 주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내가 실명한 걸 알면 다른 돈도 건드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번 돈이랑 부모님이 유산으로 준 돈은 통장을 따로 나눠놨었지. 그리고 이번에 은행에 확인하러 갔더니 1년 만에 5천만 원 정도 잔액이 줄었네. 5천만 원이나 쓸 수 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1년 동안 저 돈을 용돈으로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안 오는 큰돈이에요. 낭비벽이 있는 시어머니에게는 푼돈 같은 적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내가 왜? 그 돈은 당신 돈이기도 하지만 내 돈이기도 해. 유산이든 뭐든 간에 부부가 함께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야? 유산은 다른 거 몰라? 이혼한다고 해도 유산은 당신한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만약 5천만 원을 한 번에 갚는다면 이혼하지 않고 이대로 집에서 살게 해주겠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 5천만 원을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잠자코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가진 부동산들 그거 전부 다 물려받은 거인 거 알지? 그래서 당신은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없어. 그럴 수가. 아빠,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일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며느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둥이랑 아직도 같이 살고 싶어? 아니요, 그런 마음 싹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참아왔던 게 정신 나간 짓이었어요. 변호사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싸그리 사라졌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잠깐만. 위자료라니. 정말 위자료까지 받아야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놀았으니 이제부터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위자료 주도록 해. 너는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까 당분간은 집에 있게 해줄게.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오로지 너 감시하기 위해서야. 남편은 울면서 저에게 사과하고 이혼 신고서와 위자료에 관한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내가 감사와 사과의 의미로 재산 일부를 주겠어. 이런 불효자 같은 아들에게 줄 바에 며느리에게 주고 싶으니까. 아버님, 지금 주신 거 유서 아니에요? 맞아. 유서 원본은 변호사에게 전달해 놨어. 그건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변호사에게 연락이 올 거야. 그럼 그때 내 재산을 받으면 돼. 여기에 적힌 게 부동산 일부, 예금 일부를 주신다고 적혀 있는데요. 아버님, 저 이렇게 큰 돈 못 받아요. 함께 있었던 게 겨우 1년 남짓하고 아버님께 그렇게까지 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두 사람한테 핍박받고 눈치 보면서도 내 옆에 있어 주려고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 잠깐만. 왜 이 애한테 재산을 주는 거야? 내가 훨씬 오랫동안 함께 살았잖아. 그 입 다물지 못해.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결혼할 때부터 집안일은 모두 가정부에게 맡기고 아들을 어렸을 때 봤던 건 나랑 가정부들이야. 그동안 네가 바람 피운 것도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들까지 너처럼 똑같이 살게 하다니 정말 쪽팔리지도 않아?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가 바람 피우고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어요. 뭘 그런 걸 물어? 아빠를 믿어?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게 확실했어요. 남편도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지만 그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고 같은 짓을 하는 남편에게 동정할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즉시 이혼 신고서에 사인하게 하고 그대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에 관해서 말인데 목돈이 더 나을 거라고 시아버지가 대신 일시불로 지급해 주셨어요. 대신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갚아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친정에 가기 위해 짐을 싸서 친정으로 택배 붙였어요. 이 넓은 집에서 저와 남편이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남편은 2층에서 생활하게 하고 1층은 내려오지 못하도록 시아버지가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친정으로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을 마주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집을 나서기로 한 날, 인터폰이 울렸고 모니터를 보니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모니터에 비쳤어요. 현관으로 나가자 화가 나신 것 같은 아버지와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비행기 표를 끊어주시며 부르신 듯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혼했습니다. 라고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힘든 1년을 보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 친정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저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아 이대로 평생 혼자 사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다행히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깊이 알아가 봐야겠지만 아직은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